산더미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화공영이 저희가 소개한 이후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 얼마까지 온 거예요? 9,52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오늘 이화공영 뭐 아침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 토목건설 쪽에서 6월 중순 안에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이제 벌써 6월까지 시작했는데 정부 정책이 곧 나올 것으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용산 일대 어떤 그 1호선 이 경부 철도를 지하화시키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계획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뭐 이 국가도로 계획이나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6월 중순 안에는 발표가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대권 후보까지 거론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고점을 좀 넘어섰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화구용 일단은 제가 목표했던 8,700원을 넘어섰고요. 2차 목표가 9,600원인데 오늘 9,520원 갔다 왔습니다. 일단은 2차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빼놓고 계속 봐야 되는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하나투어라는 종목이 있죠. 소비의 대표로서 여행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TV항공이나 이런 항공주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큰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주도했고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시크릿걸 주도했습니다. 남은 하반기는 이런 소비주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하나투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제가 하나투어 2차 목표가를 9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9만 원 좀 못 갔거든요. 2차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편하게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도 시장은 좀 조용하지만은 개별 탄력이 있는 그런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개별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으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원전이고요. 2주 안에 15% 수익을 내겠다. 네. 지금 이 두산중공업을 사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해서 배합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전 키워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두산을 본다면 네. 15% 수익은 이제 소형주로 갔을 때 충분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지금 강한 어떤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 기간은 2주 동안 기대 수익률 15%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도 체크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원전주가 갔는지 바로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그렇죠. 그 기조 변화 때문이잖아요. 네. 일단은 탈원전에서 관련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전기료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기료를 안 오른다고 하더니 결국은 국민이 낼 수 있는 그런 또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원전은 잘못된 거 아니냐, 원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전기사업부 시행령 일부 개정 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탈원전 비용을 국민한테 전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조기에 폐쇄했거나 좀 백지화된 그런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의 전기 요금에서 보존해주는 그런 법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탈원전은 실패한 것이다. 원전으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강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소형 원전 쪽에서는 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와는 어떻게 좀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좀 이제 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봤을 때 원전에 대한 정책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포인트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임도 좀 가속화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소형 모듈 원전이 되겠죠.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두산중공업이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 70군데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대여 6군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만큼 국내 원전 종목들이 좀 쏠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한 2배 넘게 올라갔던 만큼 중소형주 쪽에서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좀 많이 올라갈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원전주인데 안 간 종목이 있다고 하면서 좀 의아해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보도록 하죠. 안 간 종목은 아니고 네. 가는데 아직 더 가야 할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한신기계가 움직임으로 보면은 원전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기 압축기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한신기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공기 압축기에서 업계 1등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 테마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원전에서 이 공기 압축기가 들어가는데 이 공기 압축기에서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샤의 원천 기술을 일찌감치 확보를 해서 이 원전 수출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신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좀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 콤프레샤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압축기 시장 1등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죠. 영광 5호기하고 6호기, 그다음에 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에도 공급을 한 적이 있어서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두산중공업만큼 이 원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높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온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원전으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과 본다면은 과거에 종목이 한 4,5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뭐 3,000원 초반까지 와 있는 거니까는 아직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 하더라도 30~40%의 어떤 추가 상승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고점을 좀 넘어갈 거로 보고 일단은 1차 목표가 3,300원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였습니다. 한 차례 오르긴 했지만 두산중공업이 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그 룸이 그렇죠.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3,300원, 3,800원의 목표 주가 기억해 주세요. 손절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오늘의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네. 키워드 기대순위 투자 기간 바로 보시면서 힌트 보시면서 종목 바르게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윤석열이란 키워드, 건설이란 키워드가 있고요. 2주 안에 20% 수익을 낼 종목입니다. 요새 이 윤석열자만 들어가면 네. 원래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좀 이제는 좀 주춤할 때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도 이제 윤석열자만 붙으면은 상한가 들어 이런 시장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정치 테마가 사실 뭐 윤석열뿐 아니라 최근에 이준석 테마주도 오르고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조용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에 간다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진짜 뭐 관련 동문이 이사로 재직해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래대금도 보면 1,000원, 2,000원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좀 그 시장에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하나 볼 거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가장 강한 정책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이 건설 쪽의 인물을 만나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서 기대수익률 20% 투자 기간은 2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새로운 종목을 올려주세요. 네. 기존에 나온 종목 올려봤자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사 한번 볼게요. 윤석열 그리고 건설이란 키워드를 갖고 있고 이번 대선 전략에서도 가장 주 핵심은 부동산일 거예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LH 사태 있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도 뭐 한마디를 하고 있고 관련 인물을 만나면서 이 도시개발 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도시개발 관련해서 뭐 자연과 환경이라든가 또 NX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쪽의 종목은 아니니까는 좀 토목적으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분인데 LH 사태를 좀 먼저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고요. 예능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을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서 관련 LH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 교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윤석열 총장한테도 전달됐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어떤 대권 후보 1등이니까요 관련 어떤 주택 정책이라든가 어떤 도시 정책이 나올 텐데 관련 그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최근에 공공 임대를 늘리는 정책은 20, 30대한테는 가난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택이라든가 어떤 도시개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이 국가도로종합계획이나 고속도로 종합계획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이런 관련주를 아직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좀 사줬을 때 제가 볼 때는 2주 안에
급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답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 치킨 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제가 좀 이게 좀 꽈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모르신 것 같은데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사무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사무개발이요. 네. 사무개발 토목 쪽이다 보니까는 제가 주택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못 맞추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주택 개발하면서 도시 개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국가도로 종합 계획이 가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도 좀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지금 주요 토목공사하고 교량 시공에 참여를 해서 이 사무개발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이 매년 200억대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대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사무개발에 최근에 어떤 공사에 참여했는지를 좀 들여다봤더니 서부간선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서 터널 공사 2개를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파주 운정 택지 개발에 있어서 209하고 509에 참여를 했고 파주시도 1호선 공사에서도 토공, 구조물 공사하고 상수도 공사를 또 수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에 있어서 토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주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이라든가 이 국가도로 건설 이쪽에 많은 부분을 수주하고 있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이 국가도로 건설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종목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정책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추진될 텐데 관련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 나왔을 때 올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그냥 계획됐던 것만 나왔던 거고요. 확정된 건 아니었고 확정된 진짜 계획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6월 중순 안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뉴스 나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1차 목표가로는 7,100원, 이 전고점 때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5,900원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이런 건설 토목 종목들은 우리가 정책으로서 좀 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 나왔을 때 매수로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사무개발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의 정답자가 안 나온 관계로 이제 제가 치킨을 꿀꺽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내일 두 병 주는 걸로. 내일 2마리. 네, 내일 2마리를 두 분께 드리는 걸로. 분께.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분들에게 또 시황 정보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엠뱅월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볼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힘이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볼 거니까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2034로 또 최현덕 매니저와 친구 맺으신 방법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2마리의 치킨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에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